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스트리밍을 영상 촬영으로 대체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과 그리고 갑자기 또 많이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손쉬운 메뉴들을 저희 제품 그리고 아까 계속 소개드렸던 라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각 짧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인텐스 라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럽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럽의 경우는 보통 설탕 혹은 사탕수수 베이스에 뭐 맛이나 향, 색소를 첨가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물이 갖고 있는 본연의 단맛이나 신맛 이런 것들 외에는 뭐 방부제랄지 보존료 혹은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병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 사이즈밖에 없나요? 큰 사이즈는 없나요?를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원병이고요. 펌프가 조금 짧죠? 그래서 5mm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의 기준은 보통 12온스 혹은 14온스 기준 5mm에서 많으면 10mm까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이 좀 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임 하면 보통 많이 생각나는 게 저는 모히또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모히또를 좀 잘 설명드리고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 이유가 모히또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꾸준히 인기가 있고 계속돼서 판매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메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아마 민트의 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품마다 조금 더 다르고 그리고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경우 역시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산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날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라고 말씀 주시다가 또 이날은 또 맛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다빈치 멘타 쿠바노 이 제품을 활용해서 누가 만들어도 사장님이 만들어도 파트타이머 친구들이 만들어도 일정한 메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잠깐 당길까요? 네, 그래서 또 멘타 쿠바노 하면 같이 딸려오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페퍼민트 시럽이랑 비교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페퍼민트 시럽도 민트인데 모히또 시럽이랑 혹은 멘타 쿠바노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라벨에도 조금 차이가 있죠. 페퍼민트는 정말 민트만 그려져 있고 오늘 사용할 멘타 쿠바노에는 여기 보시면 작게 라임과 민트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라벨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멘타 쿠바노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와 다르게 민트와 라임이 모두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뭐 민트 라떼나 요새 또 많이 흥하고 있죠. 뭐 민트 초코나 이런 메뉴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고요. 멘타 쿠바노 같은 경우는 모히또 메뉴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시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물도 많이 못 쓰고 그냥 간단하게 에이드 형태로 하고 싶어요 하실 때 한 펌프가 10ml니까요. 20에서 30ml 정도 넣어주시면 간편하게 적은 재료로 모히또의 느낌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들기 전에 앞서 모히또 하면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레몬이죠. 레몬은 웨지 레몬을 넣을 거고요. 웨지 레몬은 일반 슬라이스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런 식으로 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썰려 있고 보통 레몬 한 개에 뭐 많게는 6조각, 8조각 정도 자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3개 정도 넣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다빈치 멘타 쿠바노 시럽을 넣을 거예요. 저는 30ml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머들링 해줄 거예요. 요 머들링은 요 머들러라는 제품을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머들러는
말 그대로 으깨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들러까지는 많이 쓰시는데 으깰 때 껍질 으깨면 너무 쓰지 않아요? 향이 뭐 나쁘지 않을까요?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과일이 갖고 있는 향이나 맛은 과육에도 충분히 많지만 과피에 갖고 있는 향들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피까지 꾹꾹 눌러주시는 게 훨씬 더 향긋한 메뉴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맛 보시고 산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레몬이 저는 조금 산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텐스 멕시칸 라임을 넣어줄 건데 이 라임의 역할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신맛의 강도가 언제나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일정한 제품을 함께 넣어서 누가 만들어도 일정한 맛을 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빠질 수가 없죠. 요 민트를 넣어줄 건데 한국은 보통 애플민트를 많이 사용하죠. 애플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스피아민트나 페퍼민트 이런 민트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트를 소담이 한 주먹 정도 쥐고요. 그래서 손으로 민트를 톡톡 쳐주세요. 이 동작을 스매싱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민트는 사실 머들러로 힘줘서 빻지 않아도 살짝 톡톡 쳐주시는 역할만 해주셔도 향이 좀 풍부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다들 머들링 하던데 안 하면 맛없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강하게 머들링을 해주시면 풀의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트는 그냥 스매싱 한 다음에 넣어주시고 스푼으로 그냥 가볍게 섞어주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민트의 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너무 쓴맛이 강하게 되면 또 상쾌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을 반 정도 넣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큐브 아이스를 넣으면 모히또는 갈린 얼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크러쉬드 아이스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를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얼음의 종류가 딱히 모히또는 이게 맞습니다 하는 얼음의 종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업장 특성이나 갖고 계신 기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얼음의 크기나 입자에 따라서 음료가 마시는 시간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크러쉬드 아이스 같은 경우는 받자마자 차가워요. 빨리 차가워지고 굉장히 시원한 온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혹은 음료를 굉장히 천천히 드시는 편이에요. 빨대로도 젓고 이야기하다가도 먹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러쉬드 아이스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여기 음료 조금 밋밋하다라는 약간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크러쉬드 아이스를 고집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더 보시고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크러쉬드 아이스가 모양이 예쁘기는 하죠. 아무래도 들어간 원재료들이 잘 고정이 돼서 예쁘기는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는 크러쉬드 기계도 없고 따로 뭐 없는데 어떡하죠 하시면 그냥 큐브 아이스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블렌더로 살짝 갈아서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음을 채우고 나서 꼭 한 번 더 음료 양이랑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저는 미리 잘라놓은 레몬 슬라이스를 한 개 넣고 민트도 하나 넣어서 만들 거예요. 민트는 애플민트가 특히나 좀 되게 예민해요. 손의 온도로도 금방 풀이 죽는 친구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게 많이 어려우실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요새 조금 잘 어울리죠. 어디들 많이 나가실 수 없으니 조금 더 리프레싱한 재료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메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메뉴는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저희 제품 그리고 레몬, 민트, 탄산수면 끝나는 레시피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메뉴는 이제 나는 라임은 여기저기 넣기 좋아서 말 그대로 산도 보정을 위해서 구매는 했는데 우리는 멘타 시럽을 없어요 혹은 다 썼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음 레시피는 멘타 시럽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과일 시럽을 넣어서 과일 모히또를 만들 건데 저는 라즈베리를 임의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그린애플이 하고 싶은데 딸기가 하고 싶은데 망고가 하고 싶은데 하시면 요 라즈베리의 용량을 바꾸셔서 망고든 딸기든 피치든 활용해 주시면 되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공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웨지 레몬이 들어갔죠? 웨지 레몬 넣어주시고요. 동일하게 3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텐스 라임 한 펌프, 라즈베리 시럽 3펌프를 넣을 건데 취향에 따라서 뭐 20ml 넣어주셔도 좋고 40ml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당도를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머들링 해주시고요. 머들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피까지 꾹꾹 눌러서 해주세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라즈베리 시럽을 넣기 전에 설탕 입자가 있는 그러니까 스틱 설탕이나 가루 설탕을 넣고 먼저 머들링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맛있는 모히또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설탕의 입자가 이제 사람이 스크럽 하는 것처럼 레몬의 과피를 문질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향이 잘 올라오는 메뉴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저희 제품만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민트를 넣고 아까 스매싱이라고 했죠. 팡팡 2번 정도 쳐주시고 넣어주세요. 이게 직접 오셔서 보시면 민트 향이 이때 확 나서 다들 우와 해주시는데 영상이라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얼음을 반 정도 채우겠습니다. 얼음을 채우고 다시 밑에 깔려있는 재료들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재료를 올려주는 이유는 뭐 보여지기가 예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끓여 올려주셔야 이제 향이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올 수 있게 돼요. 얼음에 갇히지 않고. 그리고 다시 얼음을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냉동 라즈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동 라즈베리도 소량 군데군데 넣어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뭐 그냥 냉동 라즈베리 저는 좀 해동을 했지만 얼어있는 상태로 그냥 얼음처럼 몇 알 넣어주셔도 굳이 내가 꽃 얼음처럼 예쁜 거 하지 않아도 좀 알록달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동일하게 탄산수 넣겠습니다. 탄산수 넣어주시고요. 한 번 더 가볍게 섞어주세요. 뭐 나 망고 할 건데요 하면 냉동 망고 넣으시면 되고 생망고 넣어주셔도 좋고 뭐 패션프루트 요새 뭐 냉동도 잘 나오고 하니까요. 냉동가를 좀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한간에는 냉동가 쓰면 안 좋지 않아요? 생가가 더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생가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메뉴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맛이 일정하지 않아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가를 함께 쓰시면서 제품들로 맛을 균일하게 잡아주는 게 저는 좋은 음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다음번에 또 찾아왔는데 그런 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결코 좋은 메뉴 제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물을 사용을 하시되 이런 식으로 향미나 이런 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뉴는 이렇게 라즈베리 모히또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면 컵도 일부러 제가 체리 그림이 있는 것들을 썼는데 모히또라는 메뉴 자체가 물론 주는 이미지가 훨씬 예쁘고 알록달록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글라스웨어에 좀 차이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멘타 같은 경우는 민트나 레몬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다빈치, 저희 다빈치 멘타 쿠바노 같은 경우는 풀이 가지고 있는 으깬향? 풀이 갖고 있는 약간의 냄새? 이런 것들을 잘 구현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좀 색다른 아이스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모히또 아이스티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동일하게 멘타 쿠바노, 인텐스 멕시칸 라임, 그리고 얼그레이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티 하면 보통 복숭아, 딸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모히또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얼그레이가 갖고 있는 약간 이런 매운 느낌? 이런 것들이 라임이랑 민트 이런 것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구나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여름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히또 아이스티를 만드실 때는 멘타를 전 동일하게 30ml 넣지만 취향에 따라서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도를 잡아줄 인텐스 라임. 한간에는 근데 굳이 레몬주스 혹은 이 인텐스 라임을 사용해야 하나요?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음료에는 밸런스라는 게 있고 그 밸런스는 대표적으로 달콤한 맛과 신맛 해서 스윗 앤 사워라고 말을 하는데 단 게 들어갔으니 신맛을 넣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에이드나 아니면 이런 기타 스무디나 다른 메뉴를 만드실 때도 소량의 산미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여기는 뭔가 좀 더 음료가 맛있다 혹은 좀 특이한데 혹은 고급진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메뉴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에 얼음 채워주시고요. 얼그레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얼그레이를 추천을 저는 드리는데 만약에 뭐 아쌈을 쓰신다거나 다른 티를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저는 블랙티 말고 다른 거 좀 추천드리자면 자스민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자스민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라임이 있었어서 라임도 중간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료들을 알맞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얼그레이를 넣겠습니다. 저는 티백, 딜마 티백을 사용했고요. 200ml에 티백을 1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취향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티백을 하나 더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위에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테이크아웃 잔 아니고 유리잔 사용하시면 이렇게 입술이 닿는 부분에 라임을 살짝 묻혀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훨씬 정말 신선한 라임의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리밍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트를 또 한번 넣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메뉴가 제조됐습니다. 이 메뉴는 사실 뭐 쉐이커로 포밍, 거품을 내서 제공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요새는 많이 하진 않지만 뭐 질소, 탭을 넣어서 조금 약간 맥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는 이제 모히또의 컨셉은 아니에요. 모히또의 컨셉은 아니고 좀 컬러가 예쁜 알록달록한 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망고 시럽을 활용할 거고요. 저희 마제스틱 망고 시럽과 인텐스 라임 그리고 히비스커스가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색깔의 대비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사이다를 사용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탄산수를 쓰셔도 됩니다. 그치만 저는 사이다를 쓰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메뉴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만드는 공정은 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걸 제안드리진 않으니까요.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망고 시럽 20ml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윗 앤 사워의 밸런스를 잡아줄 인텐스 멕시칸 라임이 들어가고요. 얼음을 채울 겁니다. 얼음을 채워주시고요.
얼음은 어차피 액체가 넣으면 한 번 더 뜨기 때문에 처음엔 한 80%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이다 넣겠습니다. 사이다를 넣어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층이 생겼죠? 노란색과 투명한 층이 생겼죠? 여기에 얼음을 한 번 더 채워주시고요. 우려놓은 히비스커스를 넣겠습니다. 얼음 위에 떨어뜨려서 살살살살 부어주시면 한 손으로도 층을 낼 수 있는 플로팅이라고 하죠. 이런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왜 사이다를 쓰냐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이다가 당도의 비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한 컬러의 플로팅을 하실 수 있어요. 탄산수로 만약에 이런 메뉴가 하고 싶다 하시면 1차로 시럽을 넣으시고 인텐스 멕시칸 라임을 넣으시고 탄산수를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히비스커스 얹어주시면 투톤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이 메뉴는 여기에 저는 레몬이 오늘 많아서 레몬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라임을 얹을까요? 라임을 일단 얹어주시고요. 컬러감이 좀 알록달록하면 여름에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냉동망고가 있기 때문에 냉동망고도 소량 얹겠습니다. 냉동망고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저는 그리고 허브랑 조금 알록달록한 색감이 있으면 여름에 훨씬 더 트로피컬적인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스민잎 하나랑 그리고 칵테일 체리를 하나 얹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크게 뭘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좀 예쁜 혹은 티 칵테일 같다 혹은 한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의 메뉴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망고를 썼지만 취향에 따라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트로피칼 패션 프루츠도 잘 어울리고요. 복숭아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익숙한 맛을 좀 추천드리자면 사과, 그린애플 시럽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는 메뉴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뉴인 시트러스 콜드브루 토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커피에 토닉을 넣어? 되게 생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아름아름 개인 카페들에서 에스프레소 토닉, 커피 토닉 이런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던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약간 조금 더 시원하고 좀 상큼한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시트러스라고 얘기했죠. 라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드라이비터 오렌지라는 저희 시럽을 활용할 거예요. 드라이비터 오렌지는 제가 앞전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렌지 향을 가지고 있는 투명한 색상의 시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나는 블루오션으로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하시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대신에 커피랑 섞였을 때 색이 좀 안 예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둘 다 조금 강한 색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오렌지의 향만 내려고 투명한 요 드라이비터 오렌지를 선택했습니다. 만드는 공정도 이 역시도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드라이비터 오렌지를 한 펌프 반 15ml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윗앤사워 밸런스를 잡아줄 멕시칸 라임을 한 펌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얼음을 채우겠습니다. 토닉워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탄산수 말고 토닉워터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에이드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토닉워터의 경우는 이제 퀴니네라는 약초죠. 약향초의 향이 들어간 탄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음료죠. 약간의 당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무슨 해열작용 이런 약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뒤로 젖혀두더라도 토닉워터가 갖고 있는 맛 자체가 약간의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의 단맛, 약간의 씁쓸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메뉴에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탄산수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토닉이 약간의 쓴 듯한 떫은 느낌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긴 하지만 호불호 없이 나는 여기저기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탄산수를 추천드려요. 물론 이 메뉴는 에스프레소 토닉이기 때문에 토닉을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토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이렇게 페트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캔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토닉이라는 이 친구의 성향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탄산이 아주 빨리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을 때도 사실 그냥 가볍게 한번 이런 식으로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보관도 사실 한번 뜯고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굳이 뭐 페트랑 캔 중에 뭐가 좋아요를 물어보신다면 캔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탄산의 강도가 더 좋더라고요. 요새는 뭐 깔라맛이 들어간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에스프레소 또 사용해 주셔도 좋지만 저는 에스프레소가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이 조금 너무 강하다 보니 좀 콜드브루로 활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드셔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살살살 얼음 위로 부어주시면 플로팅이 되죠. 여기에 저는 레몬도 넣을 거고요. 라임도 넣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오렌지도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오렌지 다이스나 아니면 과육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주시고요. 민트가 빠지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저는 민트도 함께 하나 얹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얹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커피 칵테일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청량감 있게 메뉴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5가지 메뉴는 이렇게 종료됐고요. 저희가 원래 스트리밍으로 준비했던 이벤트인데 라임을 좀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개 음료가 있는 이 장면을 지금 보시고 캡처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4분께 인텐스 멕시칸 라임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12분까지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12분께 인텐스 멕시칸 라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캡처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메뉴들이 사실 비슷한 느낌의 혹은 같은 재료들, 여러 가지 재료가 아니고 몇 가지 재료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컬러와 좀 다른 느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 보시고 샘플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실 때도 카카오톡 채널에 말씀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대로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 12분께 인텐스 멕시칸 라임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23일 날 임보은 대표님의 이제 티에이드를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